그 책임을 오히려 또 당에다가 덮어 씌우고 있죠. 막상 당권 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든 그 이유는 바로 당권을 잡아서 보수 우파들의 입에 던져주고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줬던 사람이죠. 안녕하세요. 제3의 힘 이수봉TV 이수봉입니다. 원래 4부작 정도로 계획했던 이야기가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부작 정도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또 길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한 7부나 8부 정도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좋은 강의를 돈도 안 내고 무료로 들어도 되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잠이 잘 온다 하는 칭찬을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칭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적당한 두께의 책이 베개로 쓰기 좋다 이런 것과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좀 졸기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이 제3 정치 세력 바른미래당이 다음 총선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민주당, 자한당이 잘 못하고 있는 거 잘 안다. 그런데 대안이 있냐? 바른미래당, 당신들이 하면 민주당이나 한국당보다 잘할 자신이 있냐? 맨날 집안 싸움이나 하고 뭘 하자는 당인지도 불분명하고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당인데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요즘 이명박 정권의 민정수석을 하셨던 박형준 교수가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등 이렇게 보수 통합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그 힘으로 뭔가 모아보자 이런 게 잘 안 되지 않았냐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을 통해서 혁신의 계기를 만들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안 된다 하기에는 좀 사실 상황이 답답하긴 하죠. 그래서 박형준 그 교수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을 하려면 강력한 지도적 인물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 누구도 그런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300명의 엄청난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장입니다. 이것을 조정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의 충돌의 불가피성을 조정할 방법이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힘으로 조정하려면 압도적인 힘을 누군가 가져야 되는데 이것 역시 불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또 현재 조직으로 보면 그 보수 세력의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안철수 조직이나 유승민 조직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설령 통합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장은 안철수, 유승민을 포장지로 잘 활용을 하고 버리는 것을 묵인하는 그런 결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100번 양보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부가 하는 짓이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갈아치우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고 여기에 협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런 포장지 역할이라도 감수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정말 과연 그런 상황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결코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신 보수가 집권해서 응징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지금 이제 우파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좌파의 운동권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소위 종북 주사파나 관념적 이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숙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중장기적 준비를 다 놓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잘못을 누가 응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신앙인은 아니지만 가끔 하다가 이제 생각이 막힐 때 이제 성경책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알려진 일화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요한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간통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주민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이제 끝나는 이야기죠. 사실 민심이 천심인데 국민들도 지금 정치판이 그렇게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하는 것이 한심한데 그렇다고 돌멩이 들고 설치는 그 우파들은 더 한심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 묻는 게 야 우파들아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한 짓을 생각해봐라. 감히 너희가 돌로 칠 자격이 있다 생각하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통죄야 이렇게 주는 피해가 적죠. 근데 정권 차원의 실정은 전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러설 것이 아니라 반드시 힘을 조직하고 그래서 죄 없는 자들을 모아서 돌로 쳐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겠죠. 제3의 힘은 바로 이런 죄 없는 자들을 먼저 모아내는 일을 하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먼저 치고 그 뒤에 이제 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따라오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이제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것인데 박형준 교수의 주장은 일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의 순서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자면 말하자면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리를 잘 해내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아,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희망이 있고 아니면 뭐 끝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 민주당의 실정을 단절을 하려는 그런 제3의 정치 세력들 이런 부분들이 자기 정리들을 먼저 잘 하는 것이 이제 순수일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순수가 뭘까요? 결국 지금 시대적 과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총선에서 다수석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 대선에 이제 그과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제 그 바른미래당 그리고 제3 정치 세력들의 노선을 분명히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순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 보수와 중도 개혁의 기계적 결합으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선거 시기 다가오면 그 온갖 좋은 말들이 다 나옵니다. 자유, 공화, 개혁, 혁신, 민생 듣기만 해도 배부른 그런 말의 성찬들이 슬로건으로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들에 감동할 국민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뭐 중도 뭐 그리고 뭐 그렇게 탄다 하더라도 중도라는 말에 가슴이 막 뛰고 이런 국민들이 있을까요? 자, 이제 좀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게 어떤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물론 뭐 그 우파든 좌파든 진보든 중도든 이런 이제 가치 이념도 있겠지만 또 그런 말도 사실 중요하지만 워낙 그런 말들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의 속살로 보면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500억 규모의 예산의 운용 그리고 1만 명 이상의 인사권을 지는 그런 엄청난 기업으로 치면 독점기업을 하나를 접수하는 겁니다. 막대한 이권이 걸린 일종의 판이죠. 정당들은 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활을 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아름다운 슬로건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전 이런 속사정들을 국민들에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역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문제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500조 예산에서 복지 예산을 얼마를 쓰고 미래산업에 얼마를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그동안 지금까지 관료들이 포장하고 숨겨놓고 쓰던 돈들을 다 토해내게 하고 이 돈을 어떤 계층에게 어떤 우선순위로 주겠다. 그래서 당신 호주머니에 얼마를 넣어주겠다. 이런 걸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상 이제 좌파 정부가 복지에 더 예산을 쓰고 우파 정부가 이제 뭐 복지에 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복지 예산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복지 예산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복지 예산은 더 줄었습니다. 우파 정부 때 복지 예산은 30%로 더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좌파와 우파와의 말과는 달리 실제 돈을 사용하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3정치, 제3의 정당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전체 500조를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 복지예산에 얼마를 배분하고 어떤 계층에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그리고 산업구조를 혁신하는데 어떤 용도로 혁신적 예산 운영을 할 것인가를 통해서 기업과 실에 빠진 국민들에게 분명한 희망과 전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좌파나 우파들이 어떤 추상적 개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체적 현금을 주머니에 넣어주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공약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으로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 논란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논란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그 정신이 지금 우리 제3의 정치 바른미래당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경제위기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태입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자체의 환경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이에 제대로 변화하지 못하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125개 주요 상장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 이것이 36% 급감했습니다. 그 부진의 내용을 따져보면 더 한심합니다. 경영진들의 경영 판단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엉터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의 운명을 그냥 시장에 맡겨두기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엄중한 분석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기업들이 어리석은 의사결정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적극적 산업정책에 합류하도록 이런 말하자면 노사정 모두의 그런 지혜가 모아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적극적 산업정책에 합류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재정 운용 계획도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것이 박정희 정권, 보수 정권이 했던 일이었고 그것이 한강의 기적을 불러왔던 원인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가의 예산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정부의 지도층과 관료들을 믿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24조 원 정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다 면제해버렸죠. 이것은 정치적 이권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원래 1995년도 김대중 정부가 성심성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서 도입했던 건데 이게 이제 그나마 문제 역할을 했던 건데 이것도 다 풀어버렸어요. 나라 돈이 정치인들 선거 비자금 축적으로 쓰이는 것을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올해 해산 정액분의 절반이 복지 예산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로몬 뉴욕대 교수가 한 말이 있죠. 생산성 향상이 없는 현금 분배는 인적 자원을 파괴한다. 뭐 이런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살림은 이미 위험합니다. 상반기 정부 통합재정 수지가 38조 5천억이 지금 적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규모라고 하죠. 국제통화기금,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5년 이후에 1%대로 추락한다 하는 전망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8개월째 수출 감소, 16개월 연속 제조업 고용 감소입니다. 지금 정권도 계속 지금 빠져나가지고 무려 약 한 35조 정도가 지금 빠져나간 상태죠. 여기에 이제 대기업 영업이익도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세계 경제 침체와 더불어서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판에 지금 내년 예산을
530조까지 더 팽창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입은 줄어들 전망인데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면 결국 기업이나 국민들만 세금을 더 내라는 건 소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 운용의 원칙이나 철학이 없이 정권을 잡은 제 세력들이 우파의 말대로 그 주사파나 또는 어떤 정치 조직에 자기 선거 조직을 키우기 위한 용도로 그리고 그동안 굶었기 때문에 일단 자기 몫이라도 챙겨놓자 이런 심사로 지금의 권력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이죠. 단적인 예로 인천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둘러싼 그런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가 정의당의 연관 조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 단체 3년 동안 주장대로 따르면 2천억 가까운 그런 주민참여 예산의 집행권을 부여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문제제기의 핵심이었죠. 말하자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또는 어떤 주사파 조직의 야합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 정체를 위하는 정당이 아니고 특정 세력의 어떤 볼모 조직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인천만의 일들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개인적 비리까지 엮여서 결국 국민의 돈인 세금이 특정 정치 세력과 양아치들의 사냥터로 전락해버리고 있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일반 서민들은 이런 무책임한 정치권의 어떤 사적 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 한국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20년 이상의 장기적 구조조정의 어떤 경제 침체기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완전히 세 갈래의 교차로 길에 들어섰습니다. 좌측도 우측도 지금 벼랑입니다. 우리는 직진을 해야 됩니다. 제3의 길로 방향을 잡고 분명한 정책을 걸고 사람들과 함께 직진을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통합을 해서 혁신을 하자. 아무리 가치 중심으로 해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제가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노선과 가치를 분명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노선을 실천하자고 그리고 확산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통합을 해서 혁신을 하자고 했던 것이 바른미래당이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혼란에 빠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변명을 넣어놓고 오히려 책임을 당에다가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에서 총선에 대한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당을 비판을 하는데 정말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이죠. 당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흔들어서 아무런 일을 못하게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오히려 또 당에다가 덮어 씌우고 있죠. 막상 당권 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든 그 이유는 바로 당권을 잡아서 보수 우파들의 입에 던져주고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줬던 사람이죠.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제3의 정치를 추구하는 그런 당에 가야 할 길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주의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보다 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내부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좌파와 그런 우파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넓고 깊게 한국 정치를 본다면 제 말씀을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바른미래당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빨리 당내 당권 투쟁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총선 대책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전진 배치해야 됩니다. 당의 국가 운영 계획을 빨리 내놓고 그것을 수행할 새 인물을 앞에 세우고 국가를 책임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올해 안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말만 하고 실천이 없지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겠지만 과감한 실천,
그것만이 제3의 정치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 비록 미약하고 또 구독자도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단 한 명이라도 깨어 있다면 그 사회는 구원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